안녕하세요. 미국지시 훌륭하다 미유대입니다. 금요일날은 그래도 그린으로 마감이 됐네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던 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하락할지 안 할지 시그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시그널이 나온다면은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상승장을 할지 하락장을 할지 결정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은 금요일날 장 시작을 여기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채널, 이 빨간 선, 그죠? 그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이 선 아래로 내려오면은 아마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거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우선은 시그널이 나왔다. 여기 처음 시작했는데 캔들이 굉장히 조금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아래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캔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시그널은 나왔다. 이제 올라갈 수 있다. 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갖고 이제 곧 시그널 나오겠다 싶었는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장 마감만 금요일날 잘 해줬으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그래 상승장 하거나 횡보하거나 그러겠다. 뭐 내려가는 건 그래도 많이 방어를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목요일 금요일이나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말씀드린 앞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였냐면 이미 내려가는 건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여기를 막고 내려올 수도 있다 라고 했었는데, 전 이러지 않기를 바래요. 근데 우선은 지금 호재거리가 계속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뭐 그냥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이제 더 위로 올라갈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도 명분이 생겨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어요. 주식은 우상향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멘탈 잡아드리는 부분이에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도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저 밑에까지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냥 멘탈 잡고 있으시고 버티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연설이 있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5월까지 백신 접종을 2억 명으로 늘릴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런 게 경기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꺾이지 않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코로나 확산이 커지는 조짐이 나오니까 봉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치를 6.5%였는데 7%로 높였고요. 기존의 전망으로는 미국의 경제 전망을 반영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높였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근데 금리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이제 크게 오른 듯한 느낌도 없어요. 전에는 뭐 1.7도 넘어봤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1.6 밑에 있을 때 1.6 넘으면 굉장히 반응을 크게 했었잖아요. 엄청 올랐다 그러는데 지금 1.68로 정도 하는데, 하여튼 1.6 중후반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뭐 느낌상으로는 이제는 좀 많이 면역력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2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1.0% 감소했어요. 예상은 0.8%였는데 예상보다 감소했어요. 뭐 한파 영향도 있고 뭐 그런 말들 나오니까 뭐 이런 것들이 금리를 자극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금리가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투자가 감소하진 않았다고 그래요. 금리가 올라가면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징후가 없다라는 뉴스 나왔어요. 그리고 옐런이 인프라 투자를 한다 하면은 국채 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증세를 하겠다고 하면서 국채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드는 건가 하는 생각을 들게끔 해서 그것도 금리를 자극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금융, 반도체, 에너지주 많이 올랐죠. 금융주에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말을 했고요. 에너지주는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 뱅크주나 에너지주들이 차트가 좋아요. 위로 더 상승할 것 같이 모양새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 아직은 저는 뱅크주나 항공주는 그렇게 크게 믿진 못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막 올라가다가 천천히 올라가다 급락도 나오고 올라가다 또 급락, 되게 약간 허무하게 만드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뱅크주나 항공주는 잘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우선은 차트상으로는 뱅크주가 올라갈 것처럼 차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델타인데요. 델타 역시 차트가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새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그널, 상승을 할 거다는 시그널, 이 빨간 선에 딱 맞았죠? 이렇게 빨간 선에 아래 내려와서 빨간 선을 맞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이게 좋은 시그널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 있는 시간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반도체주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반도체는 공급 부족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정책적으로 지원받아서 반도체 증설 또는 신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나왔어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래도 멘탈선 위로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요. 아직은 박스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를 깨고 올라가야 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요. 요 부분 맞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횡보하게 되면은 아마 여기는 뚫고 가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횡보가 굉장히 길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윗부분을 뚫고 시원하게 좀 날아가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매도 여파가 해소가 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파이가 오르니 나스닥을 끌고 올라가지고 스파이가 많이 떨어지는데 나스닥이 버텨주었고요. 그리고 분기가 마무리되면 대형 기술주가 매도가 진정되고 매수로 바뀔 수 있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스파이 보시면 우리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한동안 QQQ는 나스닥이요. 떨어지긴 했지만 또 올라가서 여기서 그냥 횡보하고 있어요. 더 떨어질 만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스파이가 떨어질 때 나스닥은 나름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해줬어요. 만약 떨어지면 얘도 더 떨어질 만도 한데 희한하게 잘 버텼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술주들이 상승하려고 지금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스파이는 계속 떨어지는데 QQQ는 버틴다? 그리고 증세를 한다는데 기술주들이 버틴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이제 좀 매도세가 진정이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죠. 그리고 지금 가치주에게 현금 흐름이 줄어들었고 성장주는 현금 흐름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해요. 한동안 가치주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고 가치주가 아예 기대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금 흐름이 줄어들었다는 점. 다음 주에는 고용지표 나오고요. 인프라 투자 관련 이야기도 계속 나올 것 같다고 해요. 증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옐런이 참 똑똑한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악재가 호재가 되는 마법. 기업에서는 현금을 더 써야 되니까 증시에는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 있죠. 그리고 한동안 증시가 고전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세금은 걷어들이는 게 중산층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선 증세를 큰 기업한테 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낮춘다는 이야기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맞고요. 만약에 증시를 올리려고 니네 죽든지 말든지 증시 올리고 볼 테니까 우선 세금 낮추자 든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고 중산층이건 뭐 대기업이든 그냥 똑같이 세금 거둘게 이렇게 한다면 누구만 죽어나겠어요. 저는 옐런이 굉장히 좋은 발언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증시는 튼튼하게 올라가야 돼요. 튼튼하게. 실물 경제가 안 좋은데 증시만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뉴스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번에 증세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국채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해석해서 나오잖아요. 증세하는 게 증시에는 안 좋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해요. 나라에서 돈 많이 썼잖아요. 그럼 쉽게 생각해 볼게요. 나라에서 돈 많이 썼고 그걸 큰 기업에게 증세를 해서 걷겠다. 부양책으로 국채 발행을 많이 했어야 했고 해야 하는데 큰 기업으로부터 어느 정도 커버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중산층 같은 경우는 우선 말은 그렇게 했고 하면은 생각하는 게 그래 투자를 더 해도 되겠다. 세금을 큰 기업한테 걷겠다고 했으니까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부양책 주고 이 세금 또 걷어야 되는데 그럼 결국 주고만 하는 우리가 되겠지?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우선 말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저런 발언으로 인해서 중산층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인들이 투자를 더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선은 옐런이 처음에는 우리가 왜 저 사람 저렇게 말을 하나 막 그래서 좀 저렇게 말 좀 하지 말지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뉴스도 그렇게 좋게 나와줬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계속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호재거리가 없을 때는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되풀이돼서 나오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계속 해가지고 좀 스파이나 좀 기술주들 해가지고 팍팍 좀 올려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주식을 간단하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생각 많이 안 하고요. 그리고 저는 증시를 차트에 묻혀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걸 해석해 나가면서 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틀리고 누구는 맞고라고 생각하면서 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저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주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앱스입니다. 앱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전에 고점이었거든요. 여기를 뚫어줘야 다른 레벨로 갈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여선, 이 선을 여기 왔다 갔어요. 이 선만 지켜주면은 우선은 횡보가 됐든 여기만 안 내려오면 돼요. 그럼 멘탈선이 되겠죠. 정말 최악의 경우만 아니면 내려오지 않는, 그러니까 거기를 밑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하는 선, 약 70불 50전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기술주들이 저는 앞으로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멘탈선은 70불 50전, 그리고 정확히는 올라가야 돼서 다른 레벨로 가야 되는 구간은 이 부분이에요. 뭐 당연히 고점은 뚫어야 되겠죠. 하지만 올라서야 되는 부분은 94불 70전 정도 되겠습니다. 발산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벽을 뚫어야 되는 거는 77불 50전 정도 되겠습니다. SOXL입니다. 뭐 많이 올랐죠? 여기 멘탈선 딱 하나, 아래에 선 없잖아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맞고 올라갔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제가 만들어 놓은 선, 그래서 나간다, 상승할 건가?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주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멘탈선은 35불 10전 부분 되겠고요. 올라서야 되는 건 38불 39전 정도 해가지고 매수 자리는 약 한 35불 80전 부분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만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버텨준다고 하면은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셉니다. 바이두입니다. 자, 바이두 같은 경우는 진짜 여기 마지막, 이 아래는 선도 없네요. 왔다가 지금 올라갔어요. 그리고 매수도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여기 만들어 놓은 선에 딱 맞았고요. 지금 이 단기적으로 위로 올라서 해줘야 돼요. 219불 50점 위로 서가지고 그 밑으로는 내려오지 말아야, 아, 그래도 바이두가 계속 올라갈 마음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멘탈선은 199불 34전 부분 되겠고요. 이 밑으로는 다시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장은 월요일날 그냥 209불 그냥 정고점에서 위에서 시작하고 그냥 쭉 올라가줬으면 좋겠고요. 단 이렇게 급락한 거는 횡보, 그러니까 올라가다가요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다시 하락할 수 있어요. 그 하락은 여기까지가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V자 반동으로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보통 급락은 횡보가 있어요. 처음에는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고꾸라졌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떨어진다고 해도 뭐 멘탈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FNGU입니다. 자, FNGU 같은 경우는 여기 고점이었고 계속 왔다 갔다가 여기서부터 발산 시작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다행히 지금 FNGU 같은 경우는 멘탈선 위로 올라와 줬거든요. 25불 44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멘탈선이 되겠고요. 이 밑으로는 다시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지켜주고 25불 40전이요. 그 다음에 25불 60전이 매수자리, 그리고 여기서 그냥 횡보하다가 조금씩 상승해주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 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참 600불, 제가 600불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하여튼 그 정도까지 왔네요. 하여튼 이걸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아직 지금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니까요,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로는 124불 위로 올라선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스닥이나 스파이 같은 경우는, 스파이는 많이 올랐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상승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서 쭉 올라가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테슬라, 제 친구가 이거 600불까지 간다고 다들 아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테슬라 저 위쪽에 있을 때, 그죠? 600불까지 갈 거라고 제 친구가 한번 말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뭐 600불 밑으로까지 떨어지고 정말 600불을 찍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네요. 근데 그 친구도 뭐 그냥 찍은 거니까. 그리고 제가 욕 엄청 해줬다는 거 제가 아시죠? 근데 이놈이 또 400불까지 갈 거라고 말을 하는데, 하여튼간에 제가 욕 바가지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경 쓸 건 아니고, 그리고 누가 내려간다고 한다고 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거는 그 사람이 주식하는 방법이니까요. 항상 나와 마음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저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지, 누가 400불 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400불 가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선 이렇게 600불 밑으로 더 이상 내려오지 말고, 뭐 한 번 쳐도 괜찮지만 하여튼 600불 밑으로 내려오지 말고 약 610불 부근 올라서서 상승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00불 부근 계속 주시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월날 증시가 그냥 바로 상승 출발하고 쭉쭉 뻗어나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부자 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